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 유일하게 카메라를 만드는 데는 삼성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삼성 카메라에서 제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사유공헌으로 있는데 카메라를 새로 만드는 역할을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해외 출장을 갑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사진을 찍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럽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여행도 공짜로 하고 경비도 다 대주고 뭐 일당도 받고 뭐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일 하니까 좋겠습니다. 좀 꺼주시겠습니다. 화면만 좀 비칠 수 있게 조절해 주시죠. 그러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일주일 전에 정탁을 받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라고 이제 주제를 재작년에가 한번 그런 비슷한 걸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제가 의욕을 가지고 다른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건 너무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통해서 얻은 것은 길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그 남산에 밑에 필동에 있는데 필동에 제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이제 바로 나가면은 이런 뭐 자연스러운 풍경들을 많이 보는데 저기 한 번만 마우스를 클릭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화면. 아니. 마우스를 클릭을 했어요. 한 번만. 지원이 안 되나요?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눈이 나리는 게 쫙 눈이 나립니다. 그게 될 텐데 왜 안 되죠?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어제 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남산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었는데 사진이 더 먼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가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기 죄송한데요. 아까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화면이 밑에가 나오는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사전에 리허설을 안 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스탑. 이것은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입니다. 뭐 이게 저는 아까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그마한 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밖에는 그렇게 오늘 비가 와서 좀 부슬비가 제가 올 때 들어왔었는데 춥기는 아니라 좀 한기가 조금 서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열기에 의해서 저도 이렇게 상당히 후끈후끈 달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쿠바를 다녀왔던 이야기를 잠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서 조절을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3시 반이래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치 사냥개처럼 으스렁거리고 다닙니다. 보통 촬영을 가면 하루에 9시간 정도를 걷습니다. 9시간 정도 걷는데 정말 찍고 싶다. 찍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러죠. 찍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사진 찍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 아가씨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라는 노래는 나라는 많이 있는데요. 살고 싶다라는 노래는 이 쿠바였어요. 근데 여자가 예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은 찍기가 뭐하고 이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포즈를 취해줬어요. 포즈를 취해줬는데 어때요? 상당히 예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한테 웃어주니까 이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렇게 포즈까지 취해주는데 제발 그저 보따리 좀 놓고 찍읍시다. 그래서 보따리를 놓고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안가 하면 이 사진 못 찍는다는 얘기죠. 항시 사실은 제 뒤에는 완전한 낭떠러지입니다. 내려설 길이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내에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강의로 한다든가 다시 회사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제 제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못 찍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프로의 세계는 이렇게 좀 고달프죠, 사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트리니다드라는 유네스코 지정 도시입니다. 전 도시가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읍소재지 정도가 됩니다. 자갈길로 돼 있어서 유네스코 지정 도시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컬러풀하고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이 쿠바의 특징은 상당히 컬러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잠시 동안 쿠바에서 찍었던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동영상 중에서 쿠바를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쿠바가 빠져있구나. 그러면 우선 좀 대체를 해봐요. 아프리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지난 겨울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여기서도 쿠바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알트의 음악을 쳐주시면 화면이 보이는데 이 색깔이 있는 거는 그만큼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라는 것을 내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인 나라는 컬러가 없습니다. 이거는 남아공의 페이프타운인데요. 테이블 마운틴에서 내려보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은 사실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 삼성전자 매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찍어서 남은 여러분들의 잠깐만 스톱시켜주세요. 스페이스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화면이 예쁘지 않아요. 남아공에 가면은 사진을 찍는데 회색빛밖에 없어요. 영국 식민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부 도시가 회색빛이에요. 근데 이거를 삼성 매장에 여러분이 어떤 텔레비전 매장에 갔는데 회색빛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컬러풀한 걸 저는 찍어야 되는 거죠. 그 도시가 어떻든 간에 찍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데려달라고 했더니 빈민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이드는 차에서 안 내리고 니만 찍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나라는 것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지역이 컬러풀한 장소가 많더라라는 거죠. 다시 저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테이블마운틴의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찍어서 보기는 좋은데 저로서는 지옥과 같은 일입니다. 비가
비가 오면 올 때 오늘 며칠 2, 3일 있다 다음 주에 그런데 스케줄이 반대로 좀 바뀐다든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미연하고 피 흘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공개적으로 방영하기가 좀 꺼려질 정도로 아주 심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빼내려고 잠깐만 시험해 보시겠어요? 여기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데입니다. 세계 뭐 3대 폭포인가 4대 폭포 중에 깊이가 90m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올라와서 비가 되는 거예요. 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헬리콥터를 렌탈해서 찍습니다. 헬리콥터를 문짝을 떼고 안전벨트에 매달려서 찍는 거죠. 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 쿠바를 이렇게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여기는 오면서 차를 렌탈해서 아바나 시내에서 이 트리니다드까지 한 4시간 정도 차를 달려갑니다. 근데 쿠바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개도 다닙니다. 닭도 다니고 사람이 손을 들어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다가 이름 모를 그 농가에 들려본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각본대로가 아니라 저는 가서 리얼하게 부딪히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그 농가에 갔더니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돈 주고 사서 찍는 게 아니라 직접 현지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찍는데 너무 쿠바 사람들이 멋진 거죠. 마치 배우처럼. 저는 이 사람을 알고 이분을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부라는 것을 찍을 수 있을 때 근접 촬영도 하고 다양하게 옆에 이제 손녀가 나도 찍어줘 같이 해서 이제 사진 찍는 거죠. 그런데 쿠바의 특징은 이게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 저보다 더 화려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저는 쿠바를 갔다 와서 가장 좀 통하니 좀 색깔 있는 때깔 있는 바지를 좀 사왔으면 하는데 사진을 찍느라고 바빠서 못 샀어요. 근데 한국에도 드디어 이제 때깔 있는 바지가 상륙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사 입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그 사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형물인데 찍는 방법이 아니라 찍는 각도를 조금만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졌죠. 제가 사진을 찍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사진 전문 강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찍을 때 앞쪽에 꽃 한 송이를 가린 것 뿐입니다. 살짝. 그러면 이런 차이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절에 사찰에 가게 되면 사천왕상을 되게 겹치게 되죠. 우리가 ILL에서 눈높이 교육을 강조하는데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밑에 봐도 멋지고 좋은 장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절을 이렇게 다니면서 위를 보고 다니지 밑을 잘 안 보죠. 서울에 있는 선릉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기본적인 건데 햇볕이 전부 있게 찍는 방법이 있고 약간 그을지게 찍는 방법이 있고 뒤를 또는 앞을 띄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관심이 있는 있어서 이제 사진책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사진을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여기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본 경험, 찍어본 경험은 모두 무시입니다. 내 마음대로 찍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인생이 이리 살면 되고 이리 살면 되고 이런 거 없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고 기준도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찍은 이런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이 큰 화면이 바다라고 치십시오. 저를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을 회상하는 느낌이 되죠. 반대로 바다는 넓으니까 제 앞을 틔워서 이 사진 냅니다. 제 앞을 틔워서 넓게 하면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진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래서도 되고 저래서도 되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흔히 이거는 이제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저의 웃음거리입니다. 우리 기념사진 옛날에 찍은 사진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조그마하게 찍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앞에 가서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같이 여행 갔다 칩시다. 찍으려고 하니까 뒤가 가리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에펠탑 탑 나오려고 저 혼자 멀어지니까 유화 같은 결론이 되죠. 근데 같이 물러나시면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나 사진 동호인들이 범하는 기본적인 안타까운 주제와 부제를 겹친다는 겁니다. 찍은 사람과 뒤 배경이 겹쳐서 너 좀 한번 당해봐라. 전문대 좀 한번 내가 네 머리다 박을게. 아니면 나무 좀 심을게. 이렇게 찍는 건 정말 잘 찍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무조건 찍는 사진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잘 찍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찍는 대상과 이것을 겹치지 않게 둘 다 살려낼 수 있는 정도를 찍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거는 옳고 이것은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걸 척도대비라 합니다. 그 탑이 그 집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걸 보면 사람을 이렇게 좋게 찍을 수도 있죠. 사진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키가 저 집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찍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나요? 무엇이 답인가요? 사진에는 정답 없어요. 답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중에서 너무 느린 시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보시면서 지나오셨나요? 저도 지금 올해가 제가 62이니까 저 시간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62 작년에 환갑을 지나고 요즘 환자도 못 꺼내서 창피해가지고 요즘 어디 가서 나 환갑이 소리 못합니다. 창피해가지고 80, 90, 100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볼 수 없는 것이 아주 느린 시간 그리고 너무 빠른 시간에 볼 수 없는 거죠. 나는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죠. 그런데 사진에서 이런 것들을 쭉 경험을 하면서 사진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자유스러움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는 사물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관계가 있으면 두 개를 모두 다 욕심이 있어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를 포기해보는 거죠. 하나를 강조해보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내가 포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강조되는 방법이죠. 이거는 사진을 배우는 학생들이나 사진을 위한 강좌에서 잠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사실 딱 보고 몇 장면을 좀 빼낼까 하다가 에이 아니야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하자 하고 안 뺐습니다. 보통 사진 뺄셈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걸 빼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빼내는 게 뺄셈이 아니라 사실은 더해도 뺄셈이 될 수 있는 게 사진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스탄불의 터키의 카파도키냐라는 곳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진은 어느 부분을 찍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변과의 조합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공하는 길은 주변을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부딪히는데 주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읽어내는 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성공의 반대는 뭘까요?
라고 대답하면 안 믿으십니다. 왜냐? 이 세상에 성공이 어디가 있고 실패가 어디가 있습니까? 못 산다, 잘 산다도 잘 산다고 비교가 못 산다 아니죠. 100이 잘 사는 것이고 10이 못 사는 거라고. 다만 10일 뿐입니다. 100 시간이 안 갔을 뿐이에요. 얼마나 이룬 성취도 차이인 것이지 성공이냐 실패라는 개념을 버려야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힘있게 바르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다 이렇게 다 찍으세요. 저 말 한번 찍어보시오. 뭐이? 근데요, 이거를 이렇게 찍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 뭐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뭐 이거 그래서 사진이 표현이냐 재현이냐라는 것인데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사기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바로 찍어야 되죠. 그러나 표현의 수단일 때는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사진이죠. 저기 양재동에 가서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봐라. 자, 이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찍기도 하고 뒤에서 찍기도 하고 하늘로 찍기도 하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듣고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앞에 나무 숲이 있어요. 숲과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들. 이 아르사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면 이렇게 찍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저는 이 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르사님이. 근데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 옳고 그러냐는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어서 빛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빛이 있고 없고. 뭐 우리 삶으로 돈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은데 지금 빛을 사진에서 활용할 때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저 뒤에를 등지고 섰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울 때는 여러분 카메라에 있는 프레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모자를 써서 그늘져서 나는 그 모자 그림 지우고 싶어. 이때도 프레쉬를 쓰면은 왜 프레쉬를 밝은 데 쓰지? 요 어두운 데만 밝아져 버렸는데 같이 밝아져. 그렇다고 해서 사진 전체적인 영향을 안 주네. 왜 그러냐면요. 프레쉬는 돈 안 주고 데리고 다니는 작은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00원 있는 사람한테 1,000원 주면 11,0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10,000원이었어요. 밝은 데는. 그러니까 프레쉬 1,000을 볼 테니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두웠으니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쉬 빛이 결정적인 영향을 비춰서 밝게 해주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적게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가지고 프레쉬를 써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프레쉬는 한계예요. 한계가 있어요. 기껏 해봤자 2, 3m, 3, 4m. 실내에서는 한 5, 6m까지 가는데 그럴 때는 사진을 포기하지 말고 분위기를 찍으시면 돼요. 이런 것을 실루엣이라 합니다. 자, 여행을 갔어요. 동네는 촬영, 남대문 촬영, 시장 촬영, 강의실 촬영. 자, 사진 찍어. 어디 서울 갔다 왔어요. 자, 어디 자기 얼굴만 다 있어요. 남들이 보면 재미없어요. 왜? 자기 얼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남대문 왔다 하면 남대문 이렇게 청사도 새로 고쳤으니까 하나만 찍고 시장도 찍고 그 다음에 사람 기념사진도 찍고 다양하게 찍어야 볼거리가 있다는 거죠. 프레쉬를 사용하는 방법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프레쉬는 사진을 찍으면 밤에 이렇게 됩니다. 아쉽지만 차라리 프레쉬를 꺼버려. 그럼 나아요. 그러면 프레쉬를 끄니까 낫네요. 그러면 프레쉬를 켜서 다 살리는 것을 슬로우 싱크로가 하는데 저속 싱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 뭐 카메라 회사에서 자문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지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시고 멋진 어디 외국에 뭐 여행을 가셨어요. 밤거리 있는데 뒤 배경이 멋있어. 사진을 찍었는데 뒤가 까맣게 나와. 카메라에 프레시를 누르면 뒤도 밝게 나온다더라.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이 친구들도 역시 그런 촬영 방법으로 하면 앞뒤를 다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도 있고 하는데 실내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시를 함부로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대놓고 하는 데니까 프레시를 쓰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프레시를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프레시를 쓰면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때는 요즘 고감도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카메라에서 이제 고감도, 감도를 높이는, 요즘 또 그것 또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전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밤사진입니다. 여행 그 잡지라든가 보면 밤사진이 무지 멋져버린디요. 내가 찍어버리면 잘 안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밤사진은, 이거는 이스탄불에서 저 다리를 건너가면 아시아요. 이쪽은 유럽입니다. 이스탄불은 한 도시의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나라인데 저녁에 찍었을 때 이 하늘빛과 건물의 노출치가 같은 때, 그래서 이것은 카메라 탓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시간이에요. 해 지고 나서 보통 한 20-30분 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시간이죠? 여행 하루를 끝내고 이 시간입니다. 식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좋은 기능 중에 뭐냐, 이 가파도키냐라는 데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카메라에서 그냥 선택만 하고 시간만 있다면 이렇게 시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셔터만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사진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데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이스탄불인데요. 이건 사진을 9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찍을 때, 조금 전에 찍은 장면을 3분의 1씩 겹쳐서 그리고 나서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찍어가지고 아드님한테 부탁을 하던 사진하는 사람한테 이거 파노라마 좀 만들어 주려면 그냥 단추 하나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아주 쉬운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노라마라는 것은 이렇게 좌우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도 활용하는 거예요. 되게 파노라마 옆으로만 찍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어디 여행 갔는데 위에도 좋다 하면 쭉 위아래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옆에 있는 SK 빌딩이 제가 나왔을 때 이런 기능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3장을 찍어서 이렇게 합치죠. 합쳐서 잘 넣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본론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요. 이거는 호주를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을 사진을 찍으려다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해변을 달리는데 저가 보여요. 이게 보였을 때 이걸 찍어 말어 그러다가 찍자.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빛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쪽에 빛이 있었죠. 그래서 요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되게 전문가들은 이거 하나만 보여줍니다. 과정만, 그냥 결론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 봤을 때 지금 무언가가 나를, 이게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들었습니다. 제 눈에 띄면 저게 나를 부르는구나. 그럼 부르는데 그냥 가면은 저 멀리 있게 되고 내가 가면 인연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 웃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듣을 텐데. 자, 저기 이 아산에 가면은 베어스크 이 물고기 이렇게 연못이 이제 동물원에 있는데 먹이를 좀 쫙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마 여러분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나무를 맨 처음에 보고 시작했나요? 안 보았지만 가서 시작하다 보니까 길이 열렸죠. 자, 이거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이걸 처음에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찍다 보니까 점점 이것을 발견을 했던 거죠. 발리에 갔을 때입니다. 발리에 갔을 때 이 야자수에서 들고 노을을 찍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호텔 앞에 가야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앞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레스토랑, 그 야외 레스토랑에 컵들이 있었죠. 물론 제가 원하는 걸 찍었지만 요걸 이렇게 컵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풍경에. 그래서 그러나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전혀 예의치 않은,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저한테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자기한테 보너스가 왔을 때 싫다고 가면 안 보이는 거고.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셨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는 좀 성실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51에 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42에 절났어요. 그래서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젊은 날의 제 기억은 어두움입니다. 마치 앞이 안 보여.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연못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깜깜한 안개가 차오면서 보이지가 않아서 좌절감이 막 오는 거죠. 좌절감이 엄청.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무슨 기둥이 하나 없어진 그런 손붙이 없어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찍은 저의 사진은 죽음 냄새가 납니다. 요즘은 자살을 너무 많이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죽음 냄새가 나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버텼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찍는 사진에는 느낌이 실린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절망이 저한테는 하나의 또 다른 부리가 됐는데 호주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목장을 사진을 찍는데 호주에서 목장을 방목을 하면은 이게 좀 손대가 여러 마리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네요. 그럼 다른 목장으로 가려면 차를 달려서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를. 그래서 이 소 한 마리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풀을 뜯으면서 다른 한 마리 쪽으로 가려고는 안 했겠죠. 여기 미성년자는 없으니까 다음 사진 욕하지 마십시오. 딱 보고 그래 아직은 내 목적을 하여튼 안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장난 좀 하고 웃고 그러세요. 웃어야 이렇게 좀 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거는 저는 이게 죄 지은 게 아니라 이 소의 앞복은 뒷소의 뒷만 찍은 겁니다. 그냥 설명을 않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저를 봤어요. 찰칵 찍으니까. 근데 다른 소떼들을 막 몰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억수로 무섭습니다. 소가 달려오고 억수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장면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죠. 이거는 이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